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발언 수위가 날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동을 좀 자제해라. 이런 요청을 했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향해서 또 발언 수위를 높이고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핵심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를 해야 된다. 용산 안에 있는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좀 결단을 하고 좀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결심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선거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 지지층 을 결집시키고 또 국민이 또 지켜주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양심 때문에 하는 얘기였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 좀 제대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합니까? 상당히 좀 비겁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줘야 할 것은 어쨌든 옳은 얘기니까, 네. 옳은 얘기니까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수요일 날 선거 끝나면 독대가 이제 진행될 거다. 그런데 최근에 발언 수위를 너무 높여놔서 독대 불발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안 만날 거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속보를 보니까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독대 요청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한 번 더 독대 요청을 해라. 예.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몸값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나 보죠. 저게 좀 용산이 위기에 빠질수록 예. 나중에 특검법이나 예. 이런 데서 혹시 탄핵문제나 특검법이 나올 때 한동훈계에서 예. 이제 찬성을 해버릴 위기를 더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으니까 한번 내 몸값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소위 이제 오늘은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 여사 7상시? 예. 10상시를 빗대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예. 저희가 목격했던 장면 그대로 똑같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용산이 어떻게 할 걸로 전망하세요? 결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안 하죠.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150분이 넘는 희생자를 만들어낸 그런 큰 사건이 있을 때에도 예. 그분들의 아픈 목소리를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 측근의 자리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예. 성격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데 아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후배도 그렇게 지켜주는데 네. 김건희 여사를 내칠 리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탄핵 당해서 당장 감옥 가는 상황 이르기 전날쯤이면 네. 모를까.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바꿀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당해서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기 전날 그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내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도 막 동아일보에서 사과로 가라, 아크로비스타로 가 있어라. 박지원 원장은 백담사 요청을 하는데 검사 시절에 대통령 말도 안 들었던 사람이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론사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관련된 재판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또 재판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하긴 할 것입니다만은 결론은 무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장동 세력들과 한편이었다는 것이 공범이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제 아닙니까? 네. 근데 공범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대장동 세력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줬거든요. 네. 자기들
민영사업 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거부를 했고 예. 수의계약으로 동반자로 선택해달라고 5대5 지분으로 사업을 할 때 그때도 수의계약으로 뽑아주지를 않았고 건축원의 위치도 하나도 들어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4,400억만 받기로 했다가 네. 그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1,100억을 더 내놔라고 해서 5,500억을 받아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공산당 공산주의자보다 더한 악질이라는 식으로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고 불이익만 계속 줬는데 그게 어떻게 한편입니까? 이게 유죄가 나기를 기대를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수탉이 알을 낳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것은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무죄를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발 편히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네. 증인신문만 148명이어서 재판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재판이 길어지는 그 불편 빼놓고는 결론은 그냥 걱정 안 하도 소풍을 즐기는 기분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풍을 즐기는 기분으로 이 재판을 보셔도 될 것 같다. 굉장히 오늘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그런지 인문학적 감성이 풍성해지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여가서 법사위 국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